안녕하세요.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담당하는 이지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는 함수의 다양한 인수 형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람다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이고 함수 내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코핑 룰은 범위 규칙이라고 해서 함수에서 변수를 찾을 때 지역 변수를 먼저 찾고 지역 변수에 없으면 전역 변수를 찾아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요. 메인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A에 100을 넣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 A는 전역 변수가 되겠죠. 프린트 A 하면 당연히 이 100을 찍겠죠. 다음에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테스트한테 가서 수행이 될 텐데 테스트 함수가 하는 일은 프린트 A 한 줄입니다. 자기 안에, 즉 테스트 안에 A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지역 변수가 없기 때문에 전역 변수에 A가 있나를 살펴봅니다. 메인에 소속되어 있는 전역 변수 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테스트 안에서 프린트 A는 이 전역 변수인 100을 출력하게 되죠. 다음에 함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프린트 A를 하면 당연히 자기의 변수인 A를 출력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 안에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A, B 했는데 B는 내 안에 있지만 A는 없습니다. 이때 A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메인에서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A라는 전역 변수를 만든 후에 프린트 A 하면 당연히 이 A가 찍히겠죠. 테스트로 호출합니다. 그러면 제어가 테스트로 넘어가서 B를 만들고 프린트 A, B를 수행을 하는데 A를 찍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없습니다. 그러면 전역 변수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돼서 전역에 있는 A를 갖다가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B는 자기 안에 있는 지역 변수겠죠. 그래서 100과 20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프린트 A는 자기 거 A를 찍겠죠. 메인에서 프린트 B라고 하면 이 B는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이라는 것은 메인한테는 바로 이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메인 파트가 됩니다. 내 안에 없습니다. 즉 테스트라는 함수가 B를 가지고 있지만 전역 변수 영역 쪽에서는 다른 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를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에러가 뜨게 됩니다. 세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메인 파트에도 있고 테스트 함수에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메인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먼저 A에 100을 넣습니다. 프린트 A 하면 100이 출력이 되겠죠. 테스트 함수로 호출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함수한테 제어가 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변수 A를 만듭니다. 이때 A는 지역 변수 A로 함수 테스트만 쓸 수 있는 A가 됩니다. 프린트 A 하면 내 안에 A가 있으니까 200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함수가 끝나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옵니다. 프린트 A 하면 내가, 즉 메인이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 A를 뒤져보겠죠. 그래서 전역 변수 A의 값인 100이 출력이 됩니다. 이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수 선언을 할 적에 지역 변수인지 전역 변수인지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글로벌 키워드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키워드가 사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의 예제를 보시면 메인부터 시작이 되겠죠. A에 100을 넣고 테스트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A 값을 200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프린트 A를 하면 100이 그대로 찍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테스트 함수 안에 있는 이 A는 지역 변수 A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의 의도가 새로 지역 변수 A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역에 있는 A의 값을 바꾸라는 의도가 있다면 그럴 경우에 글로벌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내가 말 그대로 글로벌 변수로 만들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전역 변수를 함수 내에서 바꾸고자 할 때, 그럴 경우에는 글로벌 키워드를 써서 전역 변수 A라는 것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글로벌 키워드를 쓰는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번의 경우는 함수에서 만든 지역 변수를 전역 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이럴 경우에 글로벌 키워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의 예를 보시면 def 테스트 함수의 정의죠. 테스트 함수 안에서는 A를 만들고 A를 출력합니다. 이때 A는 당연히 지역 변수 A죠. 테스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인에서 테스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줄이 가장 먼저 수행이 되겠죠. 이때 1위로 제어가 가서 지역 변수 A를 만들고 100을 출력을 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함수를 수행한 다음에 프린트 A를 하면 메인 함수 쪽에서 실행되는 부분은 자기 안에 전역 변수 A가 있는 집안을 살펴봅니다. 이때 만약에 이 테스트 함수 안에서의 A가 이 A를 전역 변수로도 사용하고 싶었다라는 의도가 있다면 이때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코드로 오른쪽처럼 글로벌 키워드를 넣고 A라고 적어주시면 내가 이 안에서 쓰는 A 변수를 글로벌로 만들겠다, 즉 메인에서도 쓰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에러가 없어지고 지역 변수로 만들어진 A를 메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예제는 지역 변수로 만들어진 거고, 이번에는 함수에서 매개 변수인 경우에 매개 변수 역시 지역 변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함수 테스트는 매개 변수 하나를 갖게 됩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넘어오는 값을 담는 공간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메인이 수행이 되겠죠. A에 100이 들어가고 테스트 A,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가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 100이 인수가 되어서 테스트에 새로운 지역 변수 A가 생기면서 100을 받아옵니다. 즉 이 A는 함수 안에서만 쓸 A이고 이 A는 전역 변수 A로 다른 A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함수의 패러미터는 지역 변수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A에다가 200을 더하라 그러면 결국 지역 변수 A죠. 즉 이 A 값에다가 200을 추가하라는 이야기니까 300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시키면 300이 나옵니다. 테스트의 결과 300이 출력이 되고요. 테스트가 수행이 된 다음에 프린트로 돌아오죠. 그럼 프린트 A, 그러면 이때 A는 자기 안에 있는 전역 변수 A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예제하고 잘 비교해서 보시면서 앞에 예제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패러미터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앞에 예제는 이 안에서 지역 변수를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메인에 영향을 주는 지역 변수로 만들려면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적으라는 이야기였고, 지금 이 예제는 패러미터 자체는 지역 변수로 취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을 넘겨야 되고 그 부분이 인수라고 했었죠.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정수를 넘겨서 뭔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할 게 별로 없었는데 뮤터블 객체가 인수로 넘어갈 때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뮤터블 객체는 리스트나 집합이나 사전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인수로 넘어가서 뭔가 함수 처리가 일어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리스트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고요. 집합과 사전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왼쪽 코드에서 메인 부분에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6개를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함수에 리스트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를 넘겼을 때 이 리스트를 m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받고 있죠.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L이 만들어지고요. L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L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서 테스트 L 해서 넘기게 되면 M이 L을 받는데 리스트 객체가 통째로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M이라는 이름만 생겨서 L에 가서 붙게 됩니다.
즉 L과 M은 하나의 리스트 객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M2를 2 증가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0, 1, 2, 95가 97이 되겠죠. 그리고 M4니까 77이 M4 자리에 있는데 이 값이 10 증가하니까 87이 되겠죠. 함수가 끝나고 나와서 프린트 L을 찍어보면 리스트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인자로 리스트가 넘어갈 때 리스트를 원본하고 다른 복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의 데이터를 바꾸고 싶지 않다면 그럴 경우에는 복사본을 넘겨야 합니다. 복사본을 넘겨야 할 때는 우리가 슬라이싱에서 봤던 리스트 콜론 또는 리스트 콜론 콜론을 사용해서 복사본이 생겨서 넘어가도록 바꿔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함수의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함수를 호출할 때 넘어가는 인수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값이 있는 인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이 있다는 것은 특별히 값을 넘기지 않으면 기본값을 취한다는 뜻인데요. 지금 보시면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를 넘겨주지 않으면 인수가 자신의 기본값을 취하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함수를 정의할 때 A는 반드시 뭔가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step이라는 패러미터에다 는 1이라고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갛게 표현한 이 부분이 바로 기본값이 있는 인수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설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두 번째 자리에 값이 넘어오면 그 값을 스텝에 넣어서 이 아랫부분을 처리하고 만약에 두 번째 인수가 넘어오는 게 없다면 1로 처리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가 메인이 되겠죠. 인덴트가 시작하지 않는 첫 번째 부분이요. 첫 번째 줄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함수 호출이죠. inc를 호출하면서 10을 넘깁니다. 인수가 하나만 넘어가니까 이 10이라는 수는 A로 넘어가고 스텝 값은 1로 기본값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10 더하기 1 해서 11이 리턴되고 11이 찍힙니다. 만약에 함수로 호출할 때 인수가 2개가 넘어가면 이때는 스텝 자리에 50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50이 이 자리에 넘어가서 기본값을 무시를 하고 스텝은 50으로 A는 넘어오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60이 리턴되고 60이 C로 들어가서 출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값을 갖는 인수입니다. 그러면 기본값은 함수를 정의할 적에 기본값 인수라는 것을 적어줘야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기본값이 있는 인수는 뒤쪽에, 즉 먼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A하고, 즉 이거는 기본값이 없는 거고 이 스텝은 기본값이 있는 건데 기본값이 있는 인수가 기본값이 없는 인수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뜨고요. 인수가 여러 개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스트라는 함수가 인수를 3개 갖는다고 해볼 때 만약에 이 테스트 함수의 인수가 기본값을 2개를 갖도록 하려면 반드시 뒤에 2개가 인수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값을 갖도록 해야 하고 만약에 기본값을 갖는 인수가 1개면 맨 마지막 것이 기본값을 갖도록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기본값이 있는 인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키워드 인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에리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리어 함수는 2개의 패러미터가 있으니까 인수가 2개가 넘어와야겠죠. 그래서 넘어오는 값을 곱해서 이름 그대로 면적을 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호출하겠죠. 인수 2개를 넣어야겠죠. 패러미터가 2개니까. 그러면 10은 x로, y는 5를 받아서 50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키워드 인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패러미터 이름은 값,
패러미터 이름은 값,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랑 값을 같이 집어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순서 상관없이 x에 4를 넣고 y에 9를 넣어라 라고 시켜도 괜찮고, y에 5를 넣고 x에 10을 넣어라 해도 알아서 y에 5가 x에는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키워드 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워드 인수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키워드 인수랑 키워드 인수가 아닌 것을 섞어 쓸 경우에 키워드 인수는 항상 뒤쪽에 적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되면 앞에 부분은 x로 들어가고 남은 부분은 y에 들어가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x에 10을 넣고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y에 5를 넣으라는 의도가 있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 인수를 먼저 적고 키워드 인수가 아닌 일반 인수라고 한다면 일반 인수를 뒤에 적는 것은 에러입니다. 인수 3개짜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키워드 인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인수의 위치는 일반 인수 이후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방금 앞에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인터넷이나 원서를 보시면 파이썬 책에서 포지셔널 아규먼트라는 용어가 나오면 바로 이게 일반 인수, 그냥 숫자가 넘어가는 인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패러미터가 3개고 3값의 곱시니까 어떤 부피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35를 넘기면 순서대로 알아서 x, y, z로 넘어가겠죠. 만약에 키워드 인수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름, 값, 이름, 값, 이름, 값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순서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x 하나, y 하나, z 한 개씩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값만 넘기고 어떤 부분은 키워드 인수로 넘기겠다 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 5가 x자리죠. 그러면 이게 x자리이기 때문에 5는 항상 x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는 y하고 z만 가지고 키워드 인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는 일반 인수고 두 번째는 키워드 인수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시게 되면 지금 5는 첫 번째 자리니까 컴퓨터는 x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또 x에다가 2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뭐라고 에러를 내냐면 x의 값을 2개 할당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에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에처럼 x자리가 고정이 되면 y하고 z에 대해서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사람의 의도는 20은 y로 가고 x랑 z만 내 마음대로 키워드 인수를 처리하고 싶은 건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이썬 문법 중에 일반 인수가 키워드 인수 뒤에 오면 안 된다는 문법이 있습니다. 즉 이게 일반 인수죠. 일반 인수가 키워드 인수 그 뒤에 오면 안 됩니다. 인수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쭉 정리했습니다. 가변 인수라고 있습니다. 가변 인수는 이름 그대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수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인수가 2개다, 3개다를 패러미터의 개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인수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2개만 입력으로 넘길 수도 있고 3개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보면 조금 쉽습니다. 지금 이 왼쪽의 예제에서 보시면 먼저 friends라는 함수 선언이니까 그렇죠? friends라는 함수의 정의가 나오고 2줄부터 수행이 되겠죠. 지금 friends라는 함수를 보시면 패러미터가 이렇게 스타가 붙어 있습니다. 스타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가변 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안에는 몇 개의 인수든 넘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넘어갈 수도 있고 하나만 넘어갈 수도 있고 10개, 20개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개가 넘어올지 모르지만 여기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루프를 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넘기는지를 보겠습니다. friends 함수를 호출할 때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2개 넣었습니다. 앨리스와 폴. 그러면 이 2개가 name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데이터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데이터들을 묶어서 튜플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name은
앨리스와 폴을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튜플이 됩니다. 튜플에 대해서 루프 돌릴 때 for 루프 쓰죠. for 변수 in 튜플. 그럼 이 튜플에서 한 개씩 가지고 와서 프린트문을 수행을 하겠죠. 네임 튜플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문자열 두 개입니다. 먼저 앨리스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와서 앨리스.타이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메소드이죠. 문자열 메소드. 그러면 앨리스가 대문자로 찍히게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네임의 두 번째에 있는 폴이 와서 폴.타이틀, 폴이 대문자로 찍히겠죠. 제가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한 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럼 한 줄 찍히고, 다음에 프렌즈 함수를 이번에 부르는데 신디, 셀리, 데이비드, 톰 해서 네 명의 이름, 네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때는 원소 4개인 튜플이 넘어가죠. 역시 네임은 원소 4개짜리 튜플을 받아서 루프가 4번 돌면서 이름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내주겠죠. 그래서 신디, 셀리, 데이비드, 톰이 모두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가변인수를 좀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이 왼쪽에서는 가변인수만 썼는데 만약에 가변인수와 고정인수, 일반인수, 고정인수 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섞어 나올 경우에는요. 지금 이 오른쪽처럼 항상 가변인수를 맨 마지막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변인수가 아닌 것들을 쭉 적어주시고 가변인수를 적어주고 그러면 이 함수 arg는 반드시 숫자 2개가 넘어와야 되고 세 번째는 가변인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지만 아주 많은 데이터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내가 받은 ABC를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C가 튜플로 넘어오니까 넘어오는 튜플 값의 합을 구하라고 시켰습니다. 메인에서 2개만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은 A로 B는 20으로 그쵸? 20이 B로 들어가겠죠? C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 튜플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ARG 10,20을 보시면 이 두 줄이 수행이 되겠죠? 10 찍히고 20 찍히고 C 자리에 빈 튜플이니까 빈 괄호가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빈 튜플이니까 썸이 0이 찍히게 되겠죠. 프린트 한 줄 찍고요. 다음에 A값, B값, C에다가 원소 하나 넘겼습니다. 그러면 한 개짜리, 원소가 하나 있는 한 개짜리 튜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 두 줄 수행하죠. A에 7 찍히고 B에 8 찍히고 C는 한 개짜리 튜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찍히겠죠. 한 개짜리 튜플은 반드시 콤마가 따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썸은 9죠. 다음으로 한 줄 또 찍고 마지막으로 1, 2, 3, 4, 5 5개의 데이터를 넘기면 1은 A로 2는 B로 들어가고 나머지 3, 4, 5 부분이 C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프린트 두 줄 수행하면 A 찍고 B 찍고 C는 3, 4, 5 3개 즉 나머지를 모두 다 튜플로 묶어버리죠. 그리고 3, 4, 5의 썸은 1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수 중에 정의되지 않은 키워드 인수라고 있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키워드 인수는 이름 그대로 스타와 그 다음에 키워드 인수를 뭔가 섞은 그런 느낌인데요. 스타의 형식으로 나올 때 우리가 정의되지 않은 키워드 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달받는 형식은 사전인데 예제로 보겠습니다. 지금 함수를 선언할 때 name ag라는 함수에 정의되지 않은 키워드 인수를 넣었습니다. 스타가 2개 나오면 정의되지 않은 키워드 인수고 하나면 바로 앞장에서 보신 가변 인수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넘어올지는 모르지만 넘어오는 것을 한번 찍어서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name age 함수를 호출하고 보시면 키워드 인수죠. 앨리스라는 패러미터에 10을 넣어라, 폴이라는 패러미터에 11을 넣어라 이렇게 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 name age라는 함수에는 앨리스라는 패러미터도 없고 폴이라는 패러미터도 없습니다. 스타가 이럴 때 역할을 합니다. 즉 패러미터가 이게 없지만
이걸 패러미터 키워드로 해서 이 값을 넣어라. 이것을 패러미터 키워드로 잠시 간주하는 거예요. 잠시 만들어서 이 값을 넣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가 2개 붙는 거는 데이터가 넘어올 때 사전으로 처리를 합니다. 사전이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앨리스가 키고 12값, 폴이 키고 12가 값, 이런 사전이 만들어져서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면 사전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한 줄 그냥 찍었고요. 다음에 네임 에이지로 호출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데이터 3개를 넘겼습니다. 데이터 3개를 넘길 적에 이번에는 신디라는 이름으로 5, 데이비드라는 이름으로 7, 톰이라는 이름으로 10을 넘겨라 하고 시켰죠. 그럼 역시 이 3개가 사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찍어보면 데이비드가 키, 값, 톰이 키, 그리고 10이 톰의 값이 되겠죠. 신디 5 해서 3개의 원소를 갖는 사전이 나오고 사전은 집합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오는 순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람다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람다 함수는 응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람다 함수가 무엇이고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람다 함수는 이름 없는 한 줄짜리 함수를 람다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과 입력과 출력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없는 함수고 리턴문이 없어서 출력에 대한 명시도 불분명하고 몸체 부분도, 몸체라는 것은 함수의 DEF가 시작한 그 아랫줄을 전부 몸체라고 하죠. 그 부분도 간단한 하나의 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함수 인자로 함수가 넘어갈 때, 함수를 함수 인자로 넘길 때 유용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제를 보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람다 함수의 문법은 람다, 스펠링 틀리시면 안 되고요. 소문자로 LAMBDA라고 쓰시면 되고 한 줄 띄고 한 칸 띄고요. 인수를 적어주시고 입력이죠. 콜론 쓰시고 반환할식, 즉 이 부분이 리턴입니다. 즉 함수의 입력과 출력인데 예제를 보시면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add라는 함수는 숫자 2개가 입력이 되면 2개를 더해서 리턴시키죠. 만약에 x와 y가 문자열이면 문자열 2개를 연결해서 리턴시키겠죠. 어쨌든 add라는 함수는 인수를 2개 갖고 2개를 더하는 것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람다 함수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람다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한 칸 띄고 인수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수 x, y가 옵니다. 다음으로 콜론을 적어주시고 콜론 다음에는 리턴 옆에 나오는 부분, 리턴 옆에 나오는 수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맵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맵 내장 함수를 넣은 이유는 맵 내장 함수가 람다를 활용하는 함수로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맵 함수는 내장 함수니까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하는 함수죠. 맵 함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2개의 인자를 갖는데 그러니까 인수가 2개가 넘어오는 거죠. 첫 번째는 반드시 함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함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함수에 적용할 데이터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 오는 데이터들은 시퀀스 자료형이 오게 됩니다. 리스트, 튜플, 문자열이 시퀀스 자료형, 즉 인덱스가 있는 자료형이죠.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이 함수에 적용해라 하는 게 맵 함수입니다. 예제로 보겠습니다. names라는 리스트에 앨리스, 폴, 밥, 로버트 네 사람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맵 함수를 적용해 봤습니다. 맵, 괄호하고 맵 함수의 첫 번째에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len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넣었죠. 그래서 이미 있는 내장 함수를 넣었고 여기에다가는 문자열의 리스트죠. 즉 리스트인 names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맵 함수의 의미는 뭐냐면 맵 함수는 여기에 반드시 함수가 오고 이 함수에 적용할 데이터가 와서 이 데이터들을 이 함수에 적용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맵 함수의 결과를 A에 넣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맵 함수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맵이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만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가 리버스드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서 리스트로 한번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레인지 함수도 마찬가지였죠. 레인지 함수도 리스트로 바꿔야 결과를 볼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맵 함수도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다는 메시지만 나오기 때문에 맵 함수의 결과인 A를 리스트로 한번 바꿔야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를 보면 5, 4, 3, 6인데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5, 4, 3, 6. 앨리스에 대해서 렌을 수행하면 앨리스의 글자가 5글자죠. 그러니까 5가 나오겠죠? 폴에 대해서 렌을 수행하면 4문자이기 때문에 4가 나오죠. 마찬가지 밥에 대해서 렌을 수행하면 3, 로버트에 대해서 렌을 수행하면 6글자니까 6이 나오겠죠. 그래서 맵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 함수에 대해서 이 입력 데이터들을 적용한 결과들을 모아서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맵 함수에다가 내가 만든 함수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len 함수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고요. 내가 fx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만든 이 함수는 입력을 받아서 제곱을 리턴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x를 1, 2, 3, 4, 5, 5개를 넣고 숫자 5개를 넣은 x 리스트를 만들고요. 맵 함수를 적용시켜 봅니다. 맵, 내가 만든 함수죠. 그리고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마치 그 수학에서 정의역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x집합, 정의역을 집어넣으면 뭔가 결과가 나오죠. y값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 f함수를 적용해서 결과를 내라 그러면 x함수의 1, 2, 3, 4, 5를 전부 제곱을 만들어서 1, 4, 9, 16, 25가 나오겠죠. 그리고 맵함수는 앞에다 리스트라고 붙여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x가 1, 2, 3, 4, 5일 때 이 f 대신에 함수 자리에 람다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럼 람다는 무슨 뜻이냐면 함수란 뜻인데요. a가 들어오면 a 제곱을 계산해라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x자리에는 1, 2, 3, 4, 5가 오겠죠. 1이 오면 1이 a가 돼서 a제곱을 수행하겠죠. 그 다음에 2가 와서 2의 제곱, 3이 와서 3의 제곱, 4가 와서 4의 제곱, 마지막으로 5가 와서 5의 제곱. 즉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즉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를 적용해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과가 위에 f를 만들어서 쓴 거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람다 함수를.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목적은 일단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호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가 있죠. 람다 함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만 잠시 이런 함수를 만들어 쓰고 말겠다 해서 잠시 함수 한번 간단히 만들고 마는 그럴 경우에 쓰는 것이 람다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예제 하나를 더 보면 레인지 10이라 그러면 0부터 9까지죠. 람다가 들어가 있고 맵 함수에 처음에 람다가 들어가 있고 함수 자리예요. 다음에 입력 자리에 레인지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0부터 9까지가 떨어지겠죠. 즉 0부터 9에 대해서 x가 되어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는 2차 함수를 계산해라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정의역 0부터 9에 대해서 이 2차 함수식의 결과를 모아서 내주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시면 파이썬이 한 줄에 컴팩트하게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어떤 연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터 함수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필터 함수는 맵 함수하고 비슷하게 함수명과 이 함수에 대해서 적용할 어떤 데이터 집합이 와야 합니다. 그 부분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필터 함수의 이 함수명 자리에는 반드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반환하는 함수가 들어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필터 함수는 이름 그대로 필터링, 뭔가 걸러내는 건데 이 데이터에서 이 부분을 참으로 만드는 데이터만 걸러내는 함수입니다.
x에 13579가 들어가 있을 때 필터 함수를 적용해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문장이죠. 뭐냐면 x가 들어오면 x가 5보다 크면 이 자리에 참이 떨어질 것이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false, 거짓이 떨어지겠죠. 즉 집합 x에서 5보다 큰 숫자들만 뽑아내라, 필터링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터 함수의 결과를 리절트에 넣고 리절트를 찍어보면 역시 맵처럼 필터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다만 나오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결과에 리스트 함수를 적용시켜서 리스트화된 결과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14579 중에서 5보다 큰 숫자 7하고 9만 뽑아가지고 새로 리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지 하나만 더 보면 필터에 이런 함수를 적용했고 이 함수에 이런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0부터 10까지죠. 0부터 10까지 중에서 2로 나누었을 적에 나머지가 1인 것만 뽑아라. 무슨 이야기냐면 홀수만 뽑아내라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홀수만 뽑아서 리스트로 바꿔서 출력하니까 13579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강의에 걸쳐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함수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고 이번 강의에서는 좀 복잡한 기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키워드를 잘 쓰셔야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인수 부분 역시 다양한 함수 호출에서의 인수 형태를 알아두셔야 좀 더 효율적인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는 파이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